시작해 볼게요. 일반점포 입력부터. 자, 파도상의 113회 전산세무 2급 과정 2급 일반점포 입력 거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03-21일 3월 21일 거래.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했다 그래서 의사록이 밑에 나와 있죠. 실제 배당금 지급일은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금 3월 21일인데 4월에 준다는 얘기니까 오늘은 결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지급 상태다 이거고요. 이익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2월 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은 내려가다 보면은 배당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 주당 배당금 보통주 1,000원, 그래서 배당 총액이 1억 원이라고 써져 있죠. 기타 사항을 보니까 배당은 현금으로 배당하고 이익 배당액의 10%를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대변부터 입력을 했을 때 현금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이란 계정감을 쓰니까 미지급 배당금 부채 증가로 1억 원을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의 10%가 이익 준비금에 쌓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 증가로 이익 준비금 10%면 1,000만원. 그럼 나머지 두 개 합친 게 2월 이익여금이라고 처리해 준다는 거죠. 2월 이익여금이 1억 1,000이다. 자, 다음 거래로 가보면요. 3월 28일 남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1,550만원 중에 700 보통님 계좌에서 이체, 잔액은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통님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 돈이 아니니까 사장한테 빌려온 걸로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수금 부채로 처리하는 거예요. 3월 28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남일 상사 1,550만원, 대변에는 보통리금 700만원, 나머지 가수금 여기다 거래처 133 거래처로 입력해 주란 얘기죠. 자, 6월 25일자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영업부 직원들의 CS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이건 직원 교육비니까 교육 훈련비 중에 원천징 수액을 차감하고 보통리금에서 지급했다. 이 거래는 예수금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원천징 수액을. 차변은 교육 훈련비 800번대 영업부 직원들이라서요 240. 대변은 예수금 요게 79,2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리금으로 입력해야 되겠죠. 8월 10날 거래로 바로 가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의 연홍해 주식, 그러니까 5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등 제 비용을 차감하고 보통리금으로 받았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 여러분 본 적 있죠? 수수료는 처분 손익에 직접 반영하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리금 100만원에서 5만원 빠지면 95만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은 50만원.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45만원은 수수료 과목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9월 5일로 가볼게요. 제품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보관 중인 미가공 식료품을, 이거 원재료죠. 원재료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이거는 타계정 대체로 처리해 줘야 돼요. 타계정이니까 원가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차변의 기부금 원가가 200이니까 200으로 처리하고, 대변의 원재료 적요번호 8번으로 입력한다 이거죠. 여러분 시가는 세금 매길 때만 시가예요. 그래서 타계정은 원가다.
자, 다음으로 가서 메인 매출 전표 7월 17일 가보겠습니다. 자,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 추미랑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아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래 매출 현과정 22. 자, 그래가지고 제품 공급가액은 52만 8천원 찍고 엔터 치면 48만원, 48,000원 나눠지죠. 거래처는 입력해주고요. 대금 결제 현금이니까 차변 현금 오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7월 28일 다음 거래 가볼게요. 개인에게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부가세 포함 110으로 판매하고 보통님 계좌로 받았고 증빙은 없다고 써있죠. 거래처도 입력하지 말고. 증빙 없으면, 부가세는 있는데 증빙은 없으면 7월 28일 거래 유형 14번 건별 매출로 선택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에어컨이다. 공급가액에는 110만원 그대로 놓고 엔터. 그래서 부가세 10만원 나오는 거고, 거래처 입력하지 말라니까 넘어가요. 회계 처리 혼합으로 입력하는데 대변 과목이 비품이어야 되고, 이때 취득 원가는 250이잖아요. 부가세 10만원이고, 차변은 감가상각 누계 213번이고요. 금액은 150입니다. 그러면 장부가가 100만원인 거고, 나는 100만원에 판 거 맞죠?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지. 그래서 차변에 보통이익은 110만원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8월 28일 해외 거래처인 LQ텍으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아래 수입 전자생계에서 발급받고 인천세관 현금으로 부가세 납부했다. 자, 8월 28일자 거래는 그러니까 55번 수입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 부가가치세만 처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540에서 부가세 54만원 인천세관이 되고, 여기다가는 원재료는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 현금으로 나간 걸로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9월 2일로 갈 거예요. 사내 행사를 위해 영업부 직원들에게 제공할 다과료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복리후생비쯤 되겠죠. 카드, 법인카드, BC카드로 결제했다. 카과 57 거래 유형이에요. 자, 57 거래 유형이고 다과. 자, 여기다가도 부가세 포함된 걸로 넣어야 부가세가 나와지죠. 요거 거래처를 보니까 과자나라라는 곳이에요. 신용카드사는 BC카드고요. 4번으로 처리하면 대변은 더 신경 쓸 게 없죠. 차변만 고치면 되는데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고치면 되겠죠. 맞아요? 자, 9월 11일 읽어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일 오성기계와 체결한 기계장치 공급계약에 따라 절단 로봇을 인도받고 시험가동 완료했다. 그러니까 오늘 받았다는 소리네. 계약은 2일날 했고, 잔금은 보통님 계좌에서 지급하고 아래 전자생계안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래서 2200만원 부가세 포함이고 아래에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일금 200만원 정 2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4월 2일날 잠깐 한번 열어보고 갈까요? 4월 2일날 일반 전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 그 계약금 선급금 200만원 처리한 거 보이시죠? 오성기계 요거 까야 돼. 요거 그래서 요거를 반영해 갖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 9월 11일. 자, 거래 유형은 51번 전자생계안서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2천만원, 부가세 200만원, 5성기계가 거래처죠. 물론 전자생계한소고요. 중개는 혼합으로 처리할게요. 차변 과목은 기계장치 2천만원, 부가세 200만원. 자, 그리고 자, 대변은 이제 선급금 200만원 있었던 거 제외하고 잔금은 보통리금 계좌에서 지급한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보통리금 2천만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는 이제 문제 3번에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들로 가볼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에서 첫 번째 거래는 여러분 의제매입 세액공제신고서고, 하필이면 어제 했던 얘기들, 문제 풀면서 했던 얘기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한정하여 파도상에는 음식점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자, 음식점이니까 여러분 농어민거래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제 잠깐 얘기했던 거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4년 1기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은성, 야채, 계산서 괜찮죠? 이두식, 자재, 생닭, 신용카드 괜찮죠? 김어부, 갈치, 야, 이거 안 된다. 방금 얘기했죠? 어부하고 이거. 그래서 F2 은성, 취득일자 2024-0410, 계산서, 야채, 수량 250, 1020-000, 공제율은 몇 분의 몇? 이거는 음식점이잖아요. 몇 분의 몇? 106분의 6이죠? 여기서 3번 106분의 6으로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두식 2024-0430이 되고, 신용카드 물품명은 생닭이라고 해주고 300, 1830000, 106분의 6. 자, 밑에 한도 계산하는 거 이거 넣어주면 되죠? 하단에다가 1기 예정분 과세표준 8000, 확정 9500 넣어주고요. 의제매입세액 예정 때 공제받은 금액이 75,000원이 있다고 하니까 요거 빼주면 결과적으로는 요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해 놓고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시험 우리 공부할 때 많이 출제했고 좀 몇 번 했어요. 자, 다음 자를 이용해서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하는 거예요. 아래 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입력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토지 안 된다 그랬죠. 토지. 그래서 토지 빼고는 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는 다 가능하다 그랬고,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 제조공장 건물 신축 공사비 요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조부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 구입 이거 다 공제 가능한 금액이다. 이거 아니 여기 입력할 금액이다 이거죠. 10월 4일 F2 원대 자동차 입력해 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자동차니까 3번 차량 운반구를 입력하고 3100. 11월 26일 F2 아름건설 건물 요걸로 들어가고요. 금액은 5천만원. 12월 9일 기계장치는 나라포장 입력, 네. 나라포장. 자, 이거 입력해주고 기계장치 2번으로 선택해준다. 25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다른 건 작성할 게 없어서 이렇게 입력해주고, 자, 저장해놓고 문제 3번은 이건 좀 그냥 주는 문제니까 해주면 되죠. 전자신고에 가갖고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들어가서 요거 제작해주면 되죠.
제작. 비밀번호는 거기 있는 대로 넣어볼게요. 1234 1234 한 번 더. 자, 확인 누르고 제작되면 홈택스 바로가기 가갖고, 자, 요거 X표로 닫고 이제 파일을 찾아야죠. 찾아보기. 맨 밑에 가면 ENC로 시작한 이 파일 첨부해 주고요. 자, 순서는 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셀프로 눌러가면서 제출하기까지 완료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결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나가가지고 수동 결산 일반 전표, 자동 결산은 결산자를 입력에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니까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부가세 나오고 5번은 자동이죠? 근데 이게 4번, 5번 다 둘 다 오늘 공부한 거네요. 전에도 공부했던 거고.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을 하는데 정기예금 이자, 단기분 경과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하세요. 3천만 원에 여러분 이자율이 3.4%라는 것은 3천에 곱하기 3.4% 102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9개월이죠. 경과분 9 그래서 765000 차변이 미수 수익 76만 5천원 대변의 이자 수익.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24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증은 178번 쓴다고 어제 공부했던 거죠. 결산일에 적자는 회계 처리하시오. 비유동자산이고 23년 회계 처리는 잘했다. 그럼 23년도에 500이었고 말에 600이었으면 100만원 남아있죠. 평가이익 100만원 남아있는데 올해 120만원 떨어지면은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자, 대변 먼저 하면은 매도 가능증권 오늘도 귀에 피날 것 같지만 한 번 더 들으세요. 178번 요거 선택해 주고요. 자, 120만원 자산의 감소다. 근데 차변이 평가 손실이 아니라 먼저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100만원 없애고 나머지가 손실이라고 해주면 되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20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요거는 외화 환산에 관한 건데 11월 중에 수출한 외상 매출 10만 달러 1월 15일에 통장으로 회수될 예정이고 일자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었군요. 조용히 그냥 읽겠습니다. 선적일이 중요한 거죠. 선적일. 그러니까 선적일하고 지금 거하고 비교하는 건데 920원에서 950원 되면 여러분 30원 증가죠? 거기에 10만 달러 곱해주면 돼요. 30원 증가인데 곱하기 10만 달러 하면은 300만 원이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계정가고 외화 환산 이익이고요. 차변은 외상 매출금 ZF 그래서 300만 원. 대변은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처리한다. 자, 4번 틀리기 없기. 자, 기존에 입력된 자를 무시하고 이익이 확정 부가세. 자,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급금이 많은가 예수금이 많은가 보니까 예수금이 더 많죠. 그런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넣어주고 824만원. 다 한꺼번에 할게요. 세금과 분과가 84,000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640에 자비이익이 만원이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라 이거죠. 요거 지급세금 191만 4천원이다. 분계만 복잡하지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만 뭐가 복잡해 보이지.
자, 이제 5번을 보는데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 영업권. 자, 아까 이런 애들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 2억 원인데 2억 5천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게 난 좀 그랬어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나누기 하면 2억 5천에서 나누기 5 하면 5천만 원 맞나요? 네, 그래서 5천만 원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 삼각비 영업권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다 됐으면 잊지 말자 점표 추가. 원손이제는 지금은 생략할게요. 뭐 다 잘 할 거라 생각하고 문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다운받아서 잘 넣어놨는데 이게 서식지예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월 이걸 작성해서 지급명세서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게 종이서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1번이 이게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무차별 소득명세에서 뭐 이렇게 나와요. 전 근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건데 비과세 감면 소득 이게 있는데 비과세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건데 비과세 되는 거 있으면은 또 위에다 적은 것 중에 비과세 있으면 여기다 적어줘.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 있죠. 출산 보육수당. 그러니까 이거 육아 6세 이하 육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적용할 만한 거 이거 있죠. 비과세 식대.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여러분 뭐 있어요? 식대,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있으면 하나 빠진 거 뭐야? 이거 자가운전 보조금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다 적어주니까 비과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출비과세라 불러요. 제출비과세 여기다 적어줘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빠진 게 자가운전 보조금 빠졌다 그랬죠? 걔는 여기 자리 없잖아. 그러니까 안 적어줘도 그냥 걔는 불가세야. 자동비과세. 그래서 미제출비과세라 불러요. 미제출비과세. 그러면 잠깐만 이제 요거는 받고 야 식대는 제출비과세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미제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게요. 자, 문제 내용을 보면은 5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뭐 지금까지 하던 거랑 좀 내용이 다르죠. 이 1번 문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좀 특이한 스타일로 많이 나와요. 5월 귀속인데 지급은 여러분 6월이죠. 6월. 그래서 요거 6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6월. 자, 아래 주어진 자료만 입력하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불러온 자료는 무시한다. 지급일자가 6월 5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 먼저 사람 2명인데 위 급여 내역 중 식대 및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5월 귀속급여. 근데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인데 좀 아까 얘기했죠. 식대는 제출비과세라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비과세라고 했죠. 그냥 자동비과세요. 자, 그리고 자격수당은 그냥 과세고. 자, 그 다음에 6월 5일에 지급한다 그랬고 서지은이라는 사람이 중도 퇴사했어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근무 중도 퇴사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총지급액이 1,200만 원이고 소득세 및 지방수진 중도 퇴사자 정산이 반영된 내역이며 거기 마이너스 써 있는 거는 중도 퇴사자 반영된 내역이라는 거예요. 5월 분급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작성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지급된 사람이 2명이니까 2명이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 사람들 총 지급액을 보면 여러분 합계 보세요. 합계 사람 2명인데 김성현, 서지은 2명의 합계가 620이죠? 맞죠? 620인데 그 중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비과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제출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빼고 입력하는 거예요. 빼고. 그래서 요거는 빼고 620에서 자가운전 보조금 입력 안 하면 600이 되겠죠. 여기다 600이라고 넣어줘요. 그 다음에 소득세가 얼마가 나왔나 보면 거기 소득세 마이너스 계산된 금액은 이거는 퇴직금 반영한 거라서 우리가 퇴사 반영한 거라서 요걸로 입력하지 않고 소득세가 얼마인지 입력하면 9만원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9만원. 거기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여기다 넣는 거 아니에요. 농협초 특별세나 가산세는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밑에 줄로 가서 중도퇴사자 입력을 해보는데, 중도퇴사자는 몇 명 있어요? 한 명이니까 한 명 넣고, 이 사람 총 지급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1월부터 지금까지 총 지급액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1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1200에다가 이번 달에 이 사람 거 얼마예요? 320이니까 합치면 1200 더하기 320 하니까 1520이 되는 거죠. 1520. 이 사람은 미제출 비과세 없어요. 그래서 1520 이대로. 그랬을 때 이 사람 중도퇴사에서 지금 정산하면서 계산된 소득세가 얼마인지 나와 있죠? 마이너스 계산된 거 그대로 넣어줍니다. 20만원 마이너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1만원 환급 요게 되는 거고, 다음 달 가면은 여러분 요 11만원이 요 자리로 온다 그랬죠? 여기 전월미양급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은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5번에 1번이 항상 요즘 스타일이 좀 그래요. 특이한 문제들이 나와요. 약간 많이 안 하던 문제들. 알았죠? 감안하고 다른 데서 만약 이걸 틀리더라도 다른 데서 점수를 따는 걸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2번은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가갖고 함춘식 불러오기를 해갖고 입력을 해줄 건데요. 이 사람은 중도 입사자예요. 4월 21일 날 입사했고 연말정산 자료가 다음 것 같다. 나머지 내용들을 모두 입력을 할 거예요. 현 근무지 자료 소득명세에 가보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종전근무지 자료들을 입력해주면 돼요. 주, 솔비공업사 이렇게 넣어주고, 사업자번호 넣어주고, 자, 근무기간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급여 총액은 1220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런 4대 보험료 같은 거 있죠? 요거 하단에 가서 넣어줍니다. 건강보험료 464810, 장기요양 97290, 고용보험료 134320, 국민연금 508700. 자, 다 넣어줬고, 소득세는 결정세 보고 넣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98000, 39800. 가족사항으로 가볼게요. 자, 함춘식 무주택 세대주고요. 위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여부의 부라고 표시해라. 함덕주. 이분은 부친이니까 1번으로 놓고 함덕주. 자, 70세 이상이 일용근로소득금액 4천, 일용근로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 우대까지 반영해주고, 박경자 어머니 복권 당첨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입력해주면 되겠죠. 박경자 모친. 자, 60세 이상이고 경로 우대 들어가고, 함경리 이 사람 형제자매. 자, 이 사람은 36살이고 중증 환자,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은 없다. 그럼 장애인이니까 5번에서 이 사람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 거죠? 장애인 유형은 중증 환자로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3번 유형으로. 다른 거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가보면요. 자,
보험료의 함덕주 일반 보장성 보험료 50만원 있죠? 본인 거 아니고 함춘식이가 본이구나. 함덕주는 부친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입력해주면 50만원 넣어주면 되겠죠. 함춘식 본인에 대해서도 입력을 해주는데요. 저축성 보험료는 120, 이거 입력하면 안되고 나갈게요. 함경리 누나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70만원 입력해줍니다. 장애인에다가 넣어줘야죠. 70만원. 자, 모든 자료는 마지막에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에다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로 넘어가 보면 의료비에서는 박경자, 이분 다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박경자 블로그 해갖고 임플란트 비용 국세청 금액은 200만원 넣어주고요. 함덕주 부친 F2. 자, 이 사람은 보청기 구입 비용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국세청으로 넣고 30만원 넣어준다. 누나, 치료를 위한 한약인데 한약은 치료 목적인 경우는 괜찮아요. 그래서 함경리 요 사람 30만원으로 입력해 줍니다. 자, 위 의료비는 함춘식 본인 카드로 결제했고 그럼 이중공제 받을 수 있어요. 치료 목적으로 지출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신용카드 함춘식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2,100만원인데 2,100. 대중교통 60만원. 대중교통에 60만원 빼줄게요. 아파트 관리비는 여러분 신용카드 공제 안돼요. 그 다음에 동거가족 의료비, 아까 이건 그냥 포함한다 그랬죠? 중복공제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해 보면은 2,100만원에서 빼기 160만원 빼주면 되겠네. 1,940만원 넣어줍니다. 신용카드에다가. 그 다음 함덕주 부친의 체크카드 사용액 요거 넣어줘야죠. 함덕주 부친의 체크카드 사용액 직불카드죠. 그래서 800만원 넣어주고 전통시장 사용분 이건 아버지 건가요? 아버지 거 전통시장 200만원 넣어준다. 이거 포함인가요? 이 포함이라고 써있구나. 600으로 넣어줄게요. 마음이 급해갖고 지금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월세액으로 가볼게요. 월세액으로. 자, 이고동 이름이 이상해요. 예, 그래서 넣어줘야죠. 자, 유형은 이 사람이 아파트라고 써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아파트 5번 보이세요? 5번 여기 아파트 5번. 그 다음 면적은 84. 주소는 타자로 치면 돼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 게시일은 20240101. 끝나는 거 20251231. 연간 월세. 그럼 여러분 이것도 잘 판단해야 돼. 60만원 넣으면 안 되고 720 넣어야 되겠지. 어떤 얍삽한 사람은 문제를 계약기간 6월달에 계약했다 그러고 그런 문제를 낼 소지가 있어요. 알았죠? 잘 계산하세요. 720만원이에요. 그래서 연간 월세액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됐죠? 그럼 여기까지 입력해주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부양가족 탭 블록에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입력해주면서 113회 실기 내용은 설명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